네, 저희 뷰티풀 클래스 어제 필라테스 클래스에 이어서 오늘은 사진 영상 촬영 클래스 구도편 초심자들을 위한 클래스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이제 그 여성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저희 좀 칙칙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뷰티풀은 부산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조금 더 집콕 생활을 어떻게 조금 더 유익하고 슬기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저희 이번에 강사님 모시고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뷰티풀에서 사진과 영상을 또 찍어주시고 또 촬영한 것도 편집해 주신 컨텐츠를 제작해 주신 저희 PD님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뷰티풀에서 영상과 사진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 이름은 김광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네. 저희 것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신 베테랑 선생님인데요. 사실 지금 땀이 네, 제가 맨날 촬영만 하지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거는 또 그래가지고 처음이라서. 방금 이제 소리 안 나갔을 때 여기 계시다가 화면 전화 받고 또 가서 문제 해결하고 뭐가 문제야 하고 와가지고 아주 멋있는 그런 분이에요. 완전 뭐든지 다 하는. 근데 지금 이제 본인이 피사체가 된 거는 네, 제가 찍는 건 좋아하는데 찍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네, 네. 괜찮으신 거죠?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이 계셔가지고 조명이 많이 세네요. 땀은 안 보이시죠? 네. 예, 같이 좀 라면 먹고 해봤는데 이제 휴지 이렇게 쌓아놓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한번 이렇게 선생님께 한번 오늘 시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사진과 영상을 어떤 구도로 찍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훑어봤는데 굉장히 이제 아주 이론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아주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여러분께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제목은 세상에 나쁜 카메라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요즘 핸드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카메라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내 핸드폰을 더 유용하게 진짜 100% 그 기능을 쓸 수 있는지, 또 이 카메라가 가진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부터 차근차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너무 딱딱하다, 어렵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조금 신선하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여러분들이 그 카메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메라는 빛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기구거든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를 이런 어떤 저장 매체에 담는 그런 장치인데요. 그래서 카메라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빛이랑 빛과 관련된 그림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빛이 있어서 우리가 피사체를 볼 수 있고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깜깜한 어느 곳에 들어가면 빛 하나도 없으면 눈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카메라도 빛이 있어야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보이고 또 빛이 있음과 동시에 그림자가 있어야 입체감이 생깁니다. 그림자가 없으면 이거는 똑같은 이미지지만 평면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옆에 보이시는 사진을 잠깐 보시면요. 첫 번째 사진은 카메라가 가운데 있고요. 스포트라이트, 그럼 한마디로 빛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말 그대로 구입니다. 완전한 동그라미.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평평한 동그라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밑에 조그만한 A 써있는 조그만한 이 그림은 위에서 바라본 그림이거든요. 빛을 이렇게 비쳤을 때 이 두 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B 그림을 봤을 때는요. 스포트라이트가 왼쪽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는 그림자가 우측에 생기게 되고요. 평면인 이 원은 그림자가 똑같이 평평하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이 B 이미지가 훨씬 더 입체감이 있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빛을 이용해서 그림자를 만들었을 때 입체감이 훨씬 더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센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도 보면 이미지와 그림자를 좀 이렇게 조화를 가졌을 때 우리가 입체감 있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빛은요, 여러분들 한 4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되게 조금 무슨 전공 수업하는 느낌일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빛은요, 직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길게 뻗어가죠. 빛의 속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빛은 길게 직진성을 가지고 뻗어가고요. 또 빛은 거울이나 어떤 피사체를 만났을 때 반사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나 이미지를 찍을 때 반사판 쓰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사판들을 이용해서 빛을 또 우리가 또 이용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빛은 굴절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빨대를 물이 없는 컵에 넣었을 때는 빨대가 이렇게 일자로 보이지만 물이 있는 곳에 넣었을 때는 꺾여서 보이는 것처럼 빛은 굴절을 가지고 오고요. 또 빛은요, 이런 프리즘에 갖다 대면 여러 가지 색깔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은 이런 4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4가지 성질을 우리가 잘 이용하면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다음으로 우리 카메라는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눈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을 카메라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좀 어렵고요. 일단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렌즈와 조리개, 그리고 셔터, 필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조리개가 뭐고, 셔터가 뭐고, 렌즈가 뭐고, 필름이 뭐고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진을 공부를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는 이제 조금 유명한 사람의 말을 가져온 건데요. 사진은 삶을 받아들이는 훈련이다. 네, 이게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사실 우리가 무슨 어떤 추억을 남기고 싶다 또는 어떤 행사가 있다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사진을 되게 많이 찍잖아요. 그렇죠. 사진이 남는 거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추억과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는 삶을 어떤 넣을 수 있는 녹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사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세상을 구석구석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사진에 담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어? 하면서 사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 먹는 게 남는 게 아니고 사진이 남는 거다. 그렇죠. 사진이 남는 먹는 건 나중에 소화가 되고 결국 남는 건 사진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사진은 마음으로 찍고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나눈다. 이런 말들을 제가 보면서 또 이렇게 사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캡처를 하시든 좀 저장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진을 찍는 팁이에요. 꿀팁. 이거는 뭐 10개명? 제가 나름대로 만든 건데 이런 건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로 카메라를 잡는 방법. 안정적으로 카메라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핸드폰에 보통 손 떨림 기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DSLR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DSLR이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그럼 찍다 보면 이게 누르는 힘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카메라를 잡아야 되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하면 삼각대를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삼각대를 사용하면 가장 안정적인 우리가 구도를 잡을 수 있는데요. 삼각대가 없다. 그러면 몸으로 삼각대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양쪽 팔꿈치를 겨드랑이에 딱 붙이고요. 손을 가운데로 딱 모읍니다. 그러면 손과 양쪽 팔꿈치가 삼각형 모양이 되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떨림이 없는 포즈를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이게 자세가 어정쩡할 수 있는데요. 이게 가장 움직임이 덜하고 안정적인. 그래서 찍으실 때는 숨을 한번 참으시고 들이쉬고 딱 참은 상태에서 탁 누르면 가장 안정적으로 찍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대가 없다면 내 몸을 이용해서 삼각대를 만드시고 있다면 삼각대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카메라 잡기가 1번. 두 번째, 뷰파인더로 프레임의 양옆, 위아래를 살펴봐서 앵글을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뷰파인더라는 말은 파인더가 뭔가요? 뷰파인더 한마디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미지를 바라보는. 그 카메라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한 구멍에서 이렇게 눈을 대잖아요. 네네. 네, 거기가 뷰파인더라고 하고요. 아. 보통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으면 핸드폰의 디스플레이를 뷰파인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핸드폰 여기가 다 이게 다 뷰파인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디스플레이가 우리 DSLR도 이제 요즘 디스플레이 다 되니까 디스플레이로 많이 찍는데 디스플레이를 뷰파인더라고 지칭은 사실 안 하고요. 이 조그마한 구멍을 뷰파인더라고 하고요. 프레임이라는 말은요, 이미지가 나오는 그 전체를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프레임 양옆, 한마디로 좌우, 위아래를 살펴서 앵글을 정한다라는 말은 내가 봤을 때 나 찍고 싶은 게 뭔지, 이걸 어떻게 어떤 구도로 찍을지, 그리고 좌우에 위아래에 쓸데없는 건 없는지 이런 걸 살피는 것을 이제 두 번째로. 네. 쓸데없는 것이 없는지. 그렇죠. 제가 원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거나 눈이 시선이 뺏기는 쓸데없는 게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앵글을 정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까이 다가가라. more close up.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를 가까이 다가가면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가 뭐를 이 사진 속에서 보여주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뷰티풀 클래스를 하는 거를 찍고 싶다 하면 와이드로 찍겠죠. 하지만 뷰티풀 클래스 안에서 우리 진행자분을 찍고 싶다 하면 와이드로 찍는 게 아니라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상반신만 찍는다거나, 나는 진행자분을 표시하고 싶은데 와이드하게 찍었을 때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뭐지? 무슨 뭘 모르니까. 말하고 싶은 거지? 라는 것을 찾기 어렵죠.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좋은 사진이 될 수 있다. 이거고요. 이 네 번째, 주 피사체와 배경을 생각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찍고 싶은 주 피사체, 내가 찍고 싶은 대상, 그것과 그것이 함께 있는 뒷 배경들을 생각해서 찍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MC분을 찍을 때 뒷 배경에 뭐가 찍히는지, 옆으로 찍었을 때는 이 옆쪽으로 또 뭐가 찍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구도로 찍느냐, 뒤에 뭐가 나오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지저분한 사진이 될 수도 있고 깔끔하게 내가 보내고 싶은 것만 보내줄 수도 있는 거죠. 네. 약간 글쓰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네, 주제를 그렇죠.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거니까. 그렇죠. 내가 뭘 보여주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찍어야 되는 거죠. 그냥 막 찍으면 안 되고요. 내가 지금 뭘 보여주고 싶은지를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올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조명 상태를 생각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조명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빛이 없으면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셀카를 찍어보면, 이렇게 집에서 셀카를 찍어보면 조명이 머리 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광등 바로 맞아요, 밑에서. 맞아요. 그런 사람 되게 그러면 얼굴이 남자들 거먹게 특히 나와요. 남자들. 그렇죠. 조명은 보통 45도나 대각선으로 있는 게 깔끔하게 얼굴이 환하게 나올 수 있는데, 조명 바로 밑에 가가지고 찍으면 얼굴이 거먹게 나와요. 지금 저희 조명 이게 45도 이 정도. 그렇죠. 이렇게 내가 앞을 바라봤을 때 눈에 눈부심이 적은 정도 대신 얼굴은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네, 그래서 조명 상태를 생각해야 네. 되고요. 6번, 파격적인 시도. 이거는 이제 파격적인 시도라고 조금 하면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조금 남들과는 다르게. 예, 조금 이거는 조금 이제 그 사진 작가들 있잖아요. 그럼 네. 이런 사진을 찍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남들은 안 찍는 사진들을 찍었을 때 되게 신선한 맛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사진 작가가 아니더라도 파격적인 시도를 할 수 항상 해봐야 있죠. 된다. 그렇죠. 막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막 땅에 누워가지고 찍는다거나, 키 커 보이려고 여러분들 막 핸드폰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다리 길어 보이게 찍는다거나, 그쵸. 예, 그런 그런 사람들 것들부터 많아요. 시작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시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앵글 속에서 사실 조금 사진은 잘 만들면 좋은 사기가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사기. 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다음 7번은요. 이거는 어떻게 편집할지 생각해놔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편집할 수 있다. 포토샵을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편집을 생각해도 좋고요. 또 하나는 영상. 예를 들어서 사진을 통해서 내가 영상을 만들겠다. 사진으로 영상이. 사진을 영상을 만들겠다. 또는 그냥 영상을 만들겠다. 하면 이 영상이 끝나고 이 사진이 끝나고 뭐를 이어 붙일지 그 뒤에 내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스토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진 다음에 어떤 사진을 넣어야 내가 말하고 싶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찍으면 훨씬 더 좋고요. 만약에 나는 사진만 편집하겠다. 그러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배경을 조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어쩔 수 없어. 지금 당장 찍어야 되고 배경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못 하겠어요. 그러면 최대한 배경을 좀 고려해서 찍고 어떻게 편집할지를 내가 크롭을 하겠다. 그럼 어떻게 편집할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크롭이 된다. 뭐죠? 크롭이란 말은 사진을 잘라내기 하는 거죠. 아, 필요 없는 잘라내기.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서 줄이거나 또는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삭제하거나 네, 드러내는 그렇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8번은 카메라 무빙. 이건 영상에 해당되는 건데요.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카메라는 가만히 있어서 그대로 찍는 게 아니라 영상을 찍을 때는 카메라 자체도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카메라에 무빙을 어떻게 줄 건지. 이건 영상에 관련된 거요. 그 다음에 9번. 어떻게 해야 보다 효과적인 이야기가 될까를 생각하면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가를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스토리 라인을 짤 수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글을 쓰는 느낌처럼 사진으로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빛과 어둠을 느껴라. 빛이 얼마나 밝은지 또는 그림자는 어디에 져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혹시 이 빛과 어둠을 느껴라. 이게 혹시 본인이 쓰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약간 명언 비슷한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빛이, 광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빛을 통해서 그림자는 어디에 지는지를 좀 파악을 하면. 광원이라고 하면 빛이 어디서 오는지. 그렇죠. 빛이 우리가 뭐 형광등인 빛인지 아니면 어디서 지금 빛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을, 피사체를 세우고 촬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진을 그냥 예쁘다 찍는 것도 있지만 이게 왜 예쁜지 그것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조금 묘사를 하는, 마치 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사진 속에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스토리를 담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사진들을 찍으면 여러분들 좋은 사진들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자, 다음으로 보시면요. 이건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요. 앙리 까르테-프레숑이라는 분이 찍으신 건데, 제가 아까 결정적인 뭐 순간을 포착해라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네,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자, 이 사진을 보시면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은 지금 뛰어가고 있는 걸 찍은 거거든요. 네, 뛰어가고 있는 걸 찍은 건데 어떻게 보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네. 이해가 안 돼요. 사진이 잘 지금. 네, 지금 이 한 남자는 뒤에 서 있고요.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주면 뒤에 한 남자가 서 있고, 네, 여기 한 남자가 서 있고, 이 남자는 또 뛰어 넘어가는 겁니다. 뛰어서 이 길을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뛰는 순간을 딱 포착해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강물에 반사된 이 모습이 밑에, 그림자예요? 네, 그림자가 반사된 거예요. 그림자였구나. 네, 그래서 결정적인 한 컷을 기다리는, 이거는 되게 사진 작가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딱 그 타이밍, 일부러 이렇게 연출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을 찍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공간의 배치라고 하는 것은, 저기 뭐 근경, 중경, 원경, 이 말은 가까운 거, 중간에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되게 가까이에 있고요. 네. 중간에 있는 사람, 이게 중경. 그 뒷 배경, 원경. 이런 식으로 앞, 중간, 뒤에 있는 어떤 피사체들의 배치를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황금 분할이란 게 있는데, 여러분 황금 분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황금 분할. 이거 말하는 걸.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거 황금 분할, 그래서 뭐 팔등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제 황금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혹시 16대 9 뭐 이런 건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네, 16대 9 비율 이런 그렇죠. 거. 뭐 1920, 1080 뭐 이런 네네, 사이즈. 그건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황금 비율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자, 보시면, 잠깐만요. 자, 제가 선을 임의로 지금부터 그어 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난간을 기준으로 네. 하나,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 그리고 이 사람의 다리를 기준으로 하나, 그 옆에 저기 굴뚝을 기준으로 또 하나. 이렇게 하면 9등분의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했을 때 배치를 보면요. 우측에 사람이 뛰어가고 있고요.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그림자도 반사돼서 밑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위아래 위치와 비율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일부러 배치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가 황금 비율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건데 그걸 보시면 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진을 찍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 이거. 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보시면 이제 렌즈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건 DSLR 기준입니다. 렌즈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정말 네, 너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렌즈냐에 따라서 엄청 비싼 것도 있고요. 뭐 여러분 그 축구 경기장 같은 거 대포 네, 같은 네, 렌즈, 맞아요. 대포 같은 거. 막 그런 것도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여기 PPT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안 렌즈라는 게 있어요. 어안 렌즈는 뭐냐면요. 어안 이게 한자인데 물고기의 눈. 여러분 그 옛날에 막 저는 어릴 때 물고기 눈알 빼먹고 막 그런 먹을 때 그런 적 있는데 무슨 이야기시죠? 이렇게 이 어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광원적 라운드로 나와요 사진이. 약간 그 핸드폰 우리가 광원 렌즈 같은 그런. 그렇죠. 거예요. 네, 360도 이미지 요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있어요. 것처럼 어안 렌즈는 둥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각을 180도까지. 내가 지금 있는 선 기준에서 180도까지의 이미지들을 다 찍어낼 수 있어요. 대신 단점은 화면이 휜다는 거예요. 찌그러지는. 네, 찌그러지는.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싶다 하면 어안 렌즈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안 렌즈는 조그매요. 렌즈가 되게 짧아요.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7mm에서 15mm라고 어안 렌즈하고 가로쳐져 있잖아요. 이거는 렌즈의 두께. 네, 이게 되게 얇고요, 짧아요. 그 다음에 광각. 우리가 이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광각이다 하면은 어안보다는 조금 더 좁아요. 그래서 한 75도 각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표준 렌즈. 이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렌즈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좀 가격대도. 렌즈라고 하는 건 단 렌즈는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7부터 15, 15부터 3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렌즈는 보통 이렇게 렌즈를 돌려서 15부터 35까지 내가 15를 맞출 수도 있고 16을 맞출 수도 있고 35를 맞출 수도 있고 이렇게 네.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단 렌즈라는 말은 조절이 안 돼요. 딱 하나의 길이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단 렌즈가 훨씬 비싸요. 왜요? 왜냐하면 이 렌즈가 훨씬 더 고급 렌즈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이게 렌즈가 바뀌면 죄송합니다. 바뀌는 렌즈는 아무래도 렌즈를 여러 가지를 쓰기 때문에 이게 비싸거나 고급 렌즈를 많이 안 사용하고요. 단 렌즈들이 비싸고 많이 고급 렌즈를 사용해요. 그리고 어안 렌즈나 아예 렌즈가 그 각도가 넓거나 또는 엄청 길거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고급 소재를 사용한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단 렌즈들은 보통 저희들은 단 렌즈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렌즈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꿔줘야 빨리빨리 찍어낼 수 있는데 순간 포착들이 많잖아요. 근데 단 렌즈를 끼면 렌즈 꼈다가 뺐다가 렌즈 꼈다가 뺐다가 이게 이 시간에 다 지나가 버리니까. 네, 전 단렌즈밖에 몰라가지고. 네, 그래서 광각 표준 이렇게 우리가 제일 자주 쓰는 건 표준 렌즈. 그래서 50mm 주로 많이 쓰고요. 그다음 망원은 표준보다는 멀리 있는 걸 당겼을 때. 그래서 망원 렌즈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막 경기장이나 뭐 농구 뭐 축구 경기장이나 농구 경기장은 코트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망원 렌즈 많이 사용하고 초망원은 진짜 먼 거. 그래서 대포같이 이렇게 막 긴 거 있잖아요. 이게 내고왕에서 그 황광이가 네. 그 BBQ 그 광고 찍을 때 그 앞에 카메라맨들한테 아니 왜 대포 같은 카메라 안 가져왔냐고 대포 가져와야지 막 근데 네. 그게 왜 왜냐하면 왜 그 이야기를 대포가 하는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렌즈들은 가까이에 있으면 줄일 수가 없어요, 폭을. 그러면 결국 얼굴만 덩그리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있어 보이려고 그냥 그거 그렇죠. 대포 이거 모르는 분들이 모르고 전혀 대포 난 카메라는 또. 멀리서 쫙 당겨 찍을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내가 넓게 찍고 싶더라고 하더라도 렌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면 아예 그냥 저 멀리서 엄청 멀리서 이렇게 찍어야 대포를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렌즈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렌즈로 찍었던 걸 제가 예시로 갖고 온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게 광원, 그러니까 어안 렌즈 같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살짝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7mm로 찍은 거고요. 옆에 보시면 이거보다는 광각 28. 조금 더 여기 보시면 사람이 보이죠? 네, 사람이 네, 사람이 안 보였는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표준 렌즈로 찍으면 이 사람과 배까지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더 당겨서 이제 망원으로 가면 배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망원에서 더 당겨 들어갑니다. 이제 초망원 단계로 넘어가면 완전 배로 들어가고 배 위에 당겨지고요. 300mm에서는 더 당기면 배 위에 있는 사람까지 들어갑니다. 500mm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디테일한 것까지 1000mm에서 잡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제일 밑에 있는 1000mm는 초망원.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7mm는 어안 렌즈. 네. 이 어안 렌즈에서는 아예 안 보이는 것들이 당기니까 완전 사람까지 보이는, 네, 이런 렌즈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거죠.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요? 저런 거는 뭐 한 렌즈만 뭐 1000만 원 단위 하는 것도 있고 뭐 몇백만 원에서 그냥 아니, 뭐 브랜드마다 다르죠. 네, 그렇죠. 브랜드마다 다르고 또 원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또 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렌즈를 세우는 또 삼각대처럼 스탠드가 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스탠드 하나, 렌즈 스탠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완전 대포처럼 이렇게 사용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렌즈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부터 촬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뭐 수학 같은 느낌을 들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DSLR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유의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핸드폰에서도 사실 가능한 기능입니다. 핸드폰에도 여러분 요즘 핸드폰들은 다 대부분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뭐 프레임 수 또는 노출, 셔터 스피드 막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오토로 많이 찍으시고 또 어플로 많이 찍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에서 잘 모르시는데 제가 오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노출, 이거는 셔터 스피드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물을 받을 때 세게 틀어서 짧은 시간 안에 팍 받는 경우가 있고 쫄쫄쫄쫄 틀어서 오랜 시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빛을 받아들이는 건 내가 한 번에 많은 빛을 순간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과 쫄쫄쫄 천천히 빛을 오랜 시간 받아들이겠다, 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는 사진 속에서 어떻게 내가 뭘 표현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어떻게 이 두 개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단적인 예로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 하늘에 별자리 촬영하는 거 보면 별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찍혀 있는 네, 사진들 많이 맞아요. 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럼 찍어요? 우리가 찍을 때는 별이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그게 움직이는 게 찍히지? 하는 거는 오랜 시간 우리가 셔터를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는 속도를 길게 가지고 가면 별은 움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우리한테 빛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찍힐 때 어떻게 찍히냐면 움직인 것처럼 찍혀요. 이게 쭉 이어진 선이, 번져서 그렇죠. 이어진 선이 거. 이어진 것처럼 찍혀요. 왜? 그 시간 동안 계속 찍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찰칵 찍히는 경우도 있지만 찰칵 이렇게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탁칵 눌렀을 때부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다시 탁칵 들어올 때 소리 날 때까지 셔터가 열려 있다가 닫히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런 카메라는 한번 찰칵해놓고 그러면은 계속 가만히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삼각대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거. 삼각대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진을 내가 찍을 거냐에 따라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네요.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어려우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카메라에는요, 조리개가 있고요, 셔터가 있어요. 조리개는 뭐냐면요, 내가 얼만큼의 빛을 받아들일지, 한마디로 수도꼭지 크기. 수도꼭지에 물을 틀었을 때 물이 팍 나오게 할 건지, 쫄쫄쫄 나오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셔터는요, 아까 제가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셔터를 내가 30초 동안 열고 있겠다. 그럼 얘가 30초 동안 열려 있다가 30초 뒤에 닫혀요. 내가 뭐 0.5초 만에 닫았다 끄겠다. 그럼 찰칵 이렇게 되고.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적절히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카메라 안에 보면 이 두 개를 표시하는 기호들이 있어요. 그 기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 이게 이 소리구나. 이게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조합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리개는요, F 값이라고 표시가 돼요. F하고 숫자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좋은 렌즈일수록 조리개가 낮은 숫자로 많이 내려갈 수 있어요. 2.8이라고 하는 건 되게 좋은 카메라거든요. 좋은 렌즈예요. 그래서 2.8은 이 조리개 크기가 엄청 큰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F4
그럼 조금 작고 f5.6 좀 더 작고. 그래서 f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멍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빛을 받아들이는 양은 작아진다. 핸드폰 막 바뀔 때 그 신모델 나올 때 항상 이야기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뭐, 조리개가 어떻고 그렇죠. 하면서 뭔 소린가 했는데 빛을 내가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값이 몇부터 몇 가지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500분의 1, 뭐 250분의 1, 125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셔터 스피드, 셔터가 열렸다 닫히는 속도가 1초에 뭐 500분의 1이면 착각 1초 500분의 1이면은 500분의 1초를 말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착각 이거 완전 거의 1초도 아니죠. 그냥 순간 닫혔다 꺼지는. 그런데 15분의 1은 거의 이제 착 이런 느낌으로. 거의 1초에 가깝게 그쵸.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모가 크면 클수록 속도는 더 빨리. 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내가 f2.8 한마디로 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대신 셔터는 빨리 닫히고 그리고 f16 빛은 조금 받아들이지만 셔터는 좀 더 길게 열려 있는. 보고 싶다. 네. 이 두 개를 찍었을 때 색은 그러니까 밝기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뒤에 배경이 달라져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다음 화면을 보면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F32부터 F1.4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F32는요, 구멍이 되게 작아요. F 값이요, 크면 클수록 피사체와 배경은 하나가 됩니다. 초점 거리. 이거 초점 거리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피사체와 배경에 다 초점이 맞는 거예요. 근데 F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러분들 아웃포커스 아시죠? 아웃포커스가 네, 뭐냐면 들어봤어요. 내가 맞추고 싶은 피사체를 제외한 뒷 배경은 다 포커스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되게 많이 찍으시면 아웃포커싱해서 찍는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고급진 사진처럼 찍혀요. 폰카가 계속 발전하면 할수록 이게 아웃포커싱이 되고 안 되고가 어느 순간부터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갤럭시에도 뭐 요즘 아웃포커스 기능도 막 추가되고 그 막 디지털로 해서 이렇게 아웃포커싱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F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를 제외한 나머지 피사체들을 블러 처리하듯이 뿌옇게 만들어 버려요. 블러 처리가 뿌옇게 만든다는 그렇죠. 뜻이군요. 흐릿흐릿하게.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F 값, 빛을 받아들이는 크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밑에 셔터 스피드는요.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움직이는 물체를 잡는데 유용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연을 찍겠다, 아니면 움직이는 차를 찍겠다 할 때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 셔터 스피드란 말은 이게 빛을 받아들이는 속도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열려있는 속도가 오래 열려 있어요. 그럼 찰칵하는 사이에 차는 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차가 아까 제가 별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그냥 그림자만 남는 거예요. 흔적만 샥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셔터 스피드가 빠르잖아요. 착각하면 차가 멈춰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멈춰 있는 것처럼 탁 잡혀요. 그래서 여기 위에 지금 그림자 이게 이미지를 보시면 1000분의 1초는 뛰는 사람이 멈춰 있죠. 그런데 2분의 1은 완전 흐릿흐릿하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셔터 스피드와 F 값의 기능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ISO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저 이게 궁금했어요. 네. ISO. ISO는 뭐냐면요. 디지털화 되면서 디지털 카메라에 들어간 기능인데 임의적으로 빛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디지털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가 아니라 디지털 신호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점을 가지고 이 빛을 어두운 데서 찍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뭐 공연장에서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두운 데서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된다 하면 ISO를 올리면 얘가 디지털 신호이기 때문에 빛을 막 많이 빨아들여요. 작은 빛이 있더라도. 하지만 단점은 ISO를 높이면 높일수록 깨져요, 화면이. 화면이 깨지는 현상을 가지고 와요.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ISO가 낮으면 50일 때는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25,600까지 올라가니까 사람의 이미지가 깨지는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필름 카메라에는 없는 기능이겠네요. 그렇죠. 필름 카메라 이거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나오는 기능이라서 셔터 스피드, 그다음에 F 값, ISO 이 세 개를 조화를 잘 했을 때 여러분들의 최적의 사진을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ISO를 너무 높일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ISO를 또 너무 낮출 필요도 없고. 그래서 보통은 ISO는 오토로 많이 놓고 찍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조정해 보시면 아 이게 이 소리였구나 하고 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ISO.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사진으로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 사진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자, 같은 사람을 같은 장소에서 찍은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건요. F값이 2.8이에요. 낮은 편이죠? 그리고 1000분의 1초. 셔터 스피드는 빠르게. 자, 지금 이 F값 2.8과 F값 4, 그리고 500분의 1. 빛의 양은 되게 비슷하잖아요. 네. 되게 비슷한데 두 개의 차이를 보면 피사체와 배경의 흐림 정도가 달라요. 보이시나요? F2.8은 되게 피사체와 선명하고 배경은 좀 더 흐리고요. 얘는 배경을 조금 더 잡아주는 경향이 있죠. 이거는 근데 완전 극과 극을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네. 자, 2.8과 제가 극을 반대를 보여드릴게요. 자, F22 배경 보실까요? 조리개를 줄이고 조리개를 줄이고 셔터 셔터 스피드를 낮추- 천천히. 네. 그래서 열려서 오랜 시간 빛을 받아들이는 대신 늦게 닫히고 뒤에 배경까지 선명하게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 지금 F22와 F2.8 뒤 배경을 보시면 차이를 아실 수 있겠죠. 이게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가 뭐냐에 따라서 음. 완전 달라지는 거죠. 사람을 보여주고 싶어. 내가 목적이 사람의 얼굴이다 하면 뒷배경을 흐리는 거죠. 그래서 F값을 낮춰주고 대신 셔터 스피드를 높여주면서 빛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이거는 지금 같은 장소에서 차를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요.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셔터 스피드 F값은 13, 셔터 스피드가 5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게 지금 이렇게 끊긴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옆으로 넘어가시면 셔터 스피드가 1250분의 1이에요. 멈춰 있는 것 같잖아요. 움직이는 차입니다. 움직이는 차를 찍은 건데 서 있는 것처럼 찍히죠. 근데 요즘 이거는 핸드폰 그냥 오토로 찍으면 보통 이렇게 딱 나오지 않나요? 핸드폰 요즘 좋은 핸드폰들은 이런 오토 기능이 있긴 있는데 그걸 알아서 이걸 맞춰준다는 건가요, 그게? 오토 기능이? 그렇죠. 그렇게 맞춰주는데 그래도 흐리게 나오거나 난 이렇게 찍고 싶지 않은데 하고 찍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셔터 스피드를 좀 조정해 주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때 이렇게 찍을 수 있는 프로 모드에 들어가면 있는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프로 모드나 이렇게 고급 모드 들어가시면 이렇게 설정을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피사체를 멈춘 것처럼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속도를 빠르게 해서 찍어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시면요. 자, 이거는 F값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F값이 지금 옆에 보시면 F값만 조절한 거예요. 조리개를 좁힌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어둡게 찍히잖아요. 조리개를 넓히면 F값이 낮아지면 많이 받아들이면 이런 식으로 같은 장소를 찍고 있는데 색이 빛의 밝기가 다르죠. 근데 무조건 많이 받아들인다고 해서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많이 받아들일수록 뿌옇거나 화면이 색이 날아가는 장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빛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곳들은 색이 이제 튄다고 말을 하는데요. 보통 그래서 하얗게 색이 탁 튀어나가는. 그래서 이 지금 사진 속에서 최적은 F11이나 F10 정도. 저는 F12 마음에 들어요. 네, F10이나 F11 정도를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사진을 찍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을 하실 때 셔터 스피드만 좀 조정을 해서 한번 찍어보시고 이렇게 찍히는구나. 또 F값만 갖고 조정해서 찍어보시고 이렇게 찍히는구나. 이게 연습을 좀 해보시면 최적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보시면 셔터 스피드가 20분의 1초. 되게 느린 거죠. 그러니까 뒤에가 하얗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많은 그렇죠. 거일수록 오랫동안 열려 있는 거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열려있으니까. 이게 빛이 많이 받아들이니까 뿌옇게 되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적기 때문에 어둡게 되고. 이해가 좀 되는 네, 거예요. 요런 차이를 두 개를 그래서 잘 조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셔터 스피드. 똑같은 놀이기구를 찍는데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탁 잡아낼 수 있는 거고 느리면 이런 식으로 뿌옇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뿌옇게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것도 보시면 자, 셔터 스피드에 대한 얘기인데요. 분수가 탁 멈춰 있는 것처럼 찍을 수도 있고요. 분수가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되게 이것도 나름대로 되게 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 셔터를 오래 열어놔서 이렇게 이게 더 예뻐요. 흩날리는 것처럼 예쁘게 찍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순간 포착을 이렇게 하신다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뿌옇게 이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연출을 하겠다 생각을 하면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중간 질문인데 아까 렌즈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그럼 렌즈가 이걸 결정하기도 하나요? 렌즈는요 F 값을 결정해요. F값. 그러니까 내가 받- 빛을 받아들이는 양 음... 크기를 얼만큼 하겠냐. 요게 렌즈가 비싼 렌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 값이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F 값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넓일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고. 그럼 망원 렌즈는 그 엄청 그게 그죠? 그 그게 스펙트럼이 넓겠네요. 넓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표준 렌즈들은 이 스펙트럼이 좀 짧은데 그래서 좀 이렇게 연출하는 게 쉽진 않지만 망원 렌즈들은 멀리서 당기고 사람의 피사체만 찍고 뒤를 뿌옇게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싼 거죠. 네, 일단 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이 사진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별 얘기 드렸는데 그거 좀 똑같은 거예요. 얘는 지금 보시면 화면이 구부러졌잖아요. 어안 렌즈. 어안 렌즈처럼 광원 렌즈로 찍은 거거든요. 광원 렌즈. 광원 또는 어안으로 찍었을 거예요. 어안 같아요. 많이 휘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찍었을까요? 셔터 스피드를 낮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빛의 조리개를 최대한 열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죠. 셔터 스피드를 조리개를 줄이고 셔터 스피드를 줄이고 그렇죠. 줄이고 셔터 스피드를 이제 찰칵 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네. 차들이 지금 슝 지나가는 동안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노란 빛 차들의 플래시 라이트 앞에 라이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빨간 빛들이 있잖아요. 이 빛이 지나가는 모습까지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이쪽에서 출발해 저쪽까지 가는 동안 찍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녀석들은 그대로 잘 찍혔네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애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대로 빨아들이는 거고 움직임을 가져간 사람 것들은 이런 식으로 빛이 지나가는 것처럼 아 신기하다. 이제 이런 연출을 그렇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한번 해봐야 거죠.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각대 세워놓고 딱 누르고 가만히 기다려 보시면 이런 연출이 이 손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그렇죠. 있죠. 요거는 손으로 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손 떨림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삼각대를 이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자, 아웃포커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요. 아웃포커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피사체를 제외하고 뒤에를 쑥 날려버리는 거. 그걸 아웃포커스라고 하고요. 펜포커스는 반대로 거의 모든 것을 것에 초점을 맞춰준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되고 광원으로 가면 갈수록 펜포커스가 잘 돼요. 그래서 F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아웃포커스가 되고요. F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펜포커스가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셔터 스피드와 관련된 건데 밤에 특히 빛이 많이 없을 때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네. F값은 낮추고 셔터 스피드는 내가 많이 내가 높여야지 빛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이 꽃을 잡고 싶은데 오른쪽에 보시면 꽃이 흔들려 버리니까 뿌옇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찍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려면 F 값을 최대한 낮추고 지금 보시면 F 1.4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얘는 그리고 15분의 1초. 아, 렌즈가 좋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F 값이 5.6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이런 차이. 그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자 얘는요 지금 밤에 남산타워를 찍은 거거든요. 밤에는 빛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60분의 1초로 찍었는데 60초 아니 60초? 네, 그리고 60초로 찍었군요. 그러면 이거 엄청 많이 열어놓은 거예요. 대신 F 값을 줄였죠. 그래서 지금 이 빛을 중심으로 많이 찍혀 있죠. 60초로 찍고 F 값을 줄이니까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F 값을 제가 계속 F 값을 줄였다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조리개를 줄였다는 말이죠. 네. F 값은 낮추는 숫자가 게 아니고. 그렇죠. F 값이 올라가면 줄어들고 내려가면 커지고 아, 이거를 오케이. 구별해 이해됐습니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 이제 여러분들 그 햇빛 저 햇빛 어떻게 찍어요? 뭐 역광 어떻게 찍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해를 찍을 때 이렇게 빛 갈라짐 현상이라고 되게 하거든요. 신기한데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찍어내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F 값을 올리는 거죠. 한마디로 조리개를 줄이고 속도를 조금 주면서 대신 ISO를 그러니까
빛을 받아들이는 양을 일단 줄인 줄이고, 거예요. 빛 받아들이는 왜냐면 줄이고. 빛이 너무 세게 정면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이고 지금 얘는 일부러 이렇게 나무에 가려서 그렇게 찍으니까 이런 현상들을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태양빛은 근데 정말 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걸 많이 줄이고 셔터 스피드도 높여서 순간 포착으로 짧게 찍어내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빛이 한 번에 직사광선으로 들어오니까 조금만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예시를 보여주면 이거는요 조금 달라요. 아까 차랑 잠깐만. 뭐가 다를까요? 뭐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진? 자, 아까는요 배경은 그대로 있고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찍혔잖아요. 네. 지금은 차는 가만히 있는 건데 배경이 이게 움직이는 그러니까요. 것처럼 이거 어떻게 찍혔잖아요. 된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찍냐면요. 일단은요 밑에 카메라가 움직인 건가요? 그렇죠. 아, 값을 보면 조리개 값은 많이 네. 좁혀놨고. 높아서 조리개가 많이 줄어들어 있고 셔터 스피드는 60분의 1초.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찍느냐? 이 차가 쑥 지나갈 때 나도 동시에 카메라를 돌리면서 찍는 거예요. 아, 그게 돼요.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서 카메라가 그거를 그대로 가니까 차와 카메라는 동시에 예를 들어서 움직인다고 치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연사로 찍어. 그런 카메라 아세요 혹시? 스포츠 경기장 같은 데 가면 네. 뛰고 있는 사람 옆에 카메라가 쭉 아유, 가는 본 적 네, 있어요. 그런 카메라가 찍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스포츠카가 지나가는데 카메라가 옆에 따라가면서 착착 찍는 거예요. 그러면 차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경은 옆으로 숭숭숭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체력도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기계들이 기계로? 하고 기계가 이렇게 쑥 가고 카메라맨들은 버튼만 누른다거나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찍어본 적 있거든요. 지나갈 때 여기서 잡고 시작하면서 누르면서 동시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건지기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 번 찍다 보면 비싼 우와, 이거 잘 사진이겠네요, 됐다. 이 사진. 그렇죠. 즉 건지기 쉽지 않은 사진이죠. 근데 이런 사진들이 되게 신기한 사진이죠. 순간 포착이잖아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봤는데 신기하네요. 그렇죠. 뒤 배경만 날라가 배경이 날라가 버리니까. 자, 이 사진은요. 이제 자연 풍경을 찍은 건데 이것도 조금 신기한 건 물살이 이렇게 물살 날라가. 물살이 날라가 움직이는 것처럼. 네. 이거는 조리개를 엄청 오랜 시간 열어놓고 이게 아까 똑같이- 우리가 그 차들 지나가는 것처럼 네. 모기가. 차들 막 지나가는 것처럼 차들 막 지나가는 것처럼 똑같이 물살이 막 흘러가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오랜 시간 켜놓고 눌러놓고 그 찍은 거랑 똑같은 그렇죠. 그런 거네요. 거죠. 가만히 있어 눌러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출이 되는 거죠. 오케이. 꼭 그림 그리는 것처럼. 되게 신기하네. 해봐야겠다 이것도. 자, 얘도 둘이 이제 그런 이거는 똑같은 느낌이지만 실제 이제 제가 좀 디테일하게 당겨 보면 뒷 배경이 뿌연지 다 잡았는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같은 맥락이니까 넘어갈게요. 네. 자, 얘도 똑같습니다. 점프해서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연출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흔들려 버릴 수도 있고. 조리개를 최대한 넓히고 셔터 스피드도 최대한 빠르게 그렇죠. 하면. 착각하면서 팍 잡아버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여성분의 사진을 보면 뒷배경을 좀 유의해서 봐주시면요. 제가 한번 뒷배경만 보여드릴게요. 자, 뒷배경이 뿌옇고 뒷배경이 초점이 맞죠. 자, 이거는 F 값에 따라서 F 값이 낮으면 블러, 아웃포커싱, 좀 F 값이 높으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포커스, 펜 포커스. 그렇죠. 그렇죠. 네. 아웃포커스, 뱅포커스. 네. 일단은 F 값과 ISO 셔터 스피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연습을 해보면서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습까지는 힘들고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카메라 앵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앵글은요 사람을 기준으로 앵글을 잡는데요. 영어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뭐 풀샷, 사람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를 풀샷, 그다음 니샷, 무릎을 잘라서 무릎부터 머리끝까지 니샷, 그다음에 미디움샷, 웨스트샷이라고도 하죠. 허리를 잘라서 허리부터 머리까지. 그리고 버스트샷, 가슴, 상체 위로 버스트샷, 업샷은 얼굴. 그리고 얼굴의 어떤 부분을 내가 클로즈업 당겨 들어가겠다. 그러면 클로즈업 샷. 네. 여기 지금 안 나온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롱샷과 익스트림 롱샷이라는 게 있는데요. 롱샷은 발, 머리보다 배경을 더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익스트림 롱샷은 그거보다 더 와이드한 거. 네, 이건 제가 이제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업샷 아까 말씀드렸죠? 얼굴. 턱부터 위 머리 위 얼굴. 클로즈업은 눈. 근데 빅 클로즈업이라고 있죠. 눈에서 더 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사진을 찍는 방법들을 설명할 때 클로즈업 뭐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클로즈업 사진들을 보시면 되게 느낌 있죠.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표시하기도 하지만 강력한 인상을 좀 주기도 하죠. 네. 그래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약간 그렇다고 제 눈을 찍으면 이런 느낌이 안 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피사체 내가 뭘 보이고 싶은지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바스트샷 상체 찍는 바스트샷, 웨스트샷 허리, 그다음 니샷 아기 어린 친구 무릎부터 손 잡고 있는 무릎부터 찍었죠. 그래서 니샷. 앞으로 인스타 사진 올릴 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네.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풀샷 발끝부터 머리까지 풀샷. 그다음에 롱샷은 배경이 더 많이 나왔죠. 사람보다는 익스트림 롱샷은 완전 배경. 이런 차이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카메라 레벨.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느낌을 어떻게 연출하느냐 이거에서 좀 나오는데요. 로우 앵글은요. 로우 앵글 한마디로 밑에서 위로 찍는 거. 되게 웅장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나보다 좀 우월한 것들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 막 이런 여행지 갔을 때 이거 지금 이제 에펠탑을 찍은 건데 이렇게 막 엄청 큰 것들을 찍을 때는 우리가 수평에서 정면에서 못 찍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밑에서 위로 찍게 되니까 네, 이런 걸 찍었을 때는 진짜 이 피사체가 거대하다, 웅장하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찍고요. 아이 레벨은 나하고 똑같은 레벨. 되게 친근감을 주기도 해요. 내 눈높이. 그렇죠. 눈높이. 네, 친근감을 주기도 하고 좀 가깝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하이 앵글은 위에서 아래로.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와이드를 보여주고 싶다, 하이 앵글만 찍고요. 그다음 한 피사체를 좀 크게 찍고 싶다, 그럼 로우 앵글 많이 찍고요. 그다음에 아이 레벨은 내가 보고 있는 그 피사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이 레벨을 보통 찍는. 그렇죠. 아이 레벨 많이 찍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뭐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찍을 때는 하이 앵글도 많이 찍으시고요. 이것도 하이 앵글. 네, 그렇죠. 위아래서 찍으니까 하이 앵글이 많이 찍으시고요. 그다음에 되게 느낌을 표현하고 싶으면 밑에서 로우 앵글도 찍으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로우 앵글 많이 안 찍으시고 하이 앵글 많이 찍으시죠. 그렇죠. 다 네. 이게 항공샷. 거의 머리 위에서. 네. 그다음에 좀 설명드릴 거는 아까 황금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좀 빨리 설명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가 이거는 황금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제가 피타고라스까지 얘기는 안 하고요. 원래 황금 비율은 1.618대 1이에요. 1.618대 1. 근데 우리가 1.618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재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간편하게 바꾼 게 16대 9. 1.618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그냥 반올림해서 16. 그리고 1보다는 좀 작아야 되니까 9. 그래서 16대 9 비율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황금비에 가까운 비율이죠. 네. 사진에서 황금비. 사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는 뭐 사람도 얘기하고 막 하는데 모든 그렇죠. 부분에서. 황금 비율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석상도 디자인을 할 때 황금비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고 옆에 보시는 사실 제가 이 그림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유명한 그림인 네, 유명한 그림이라고 합시다. 저도 처음 봅니다. 이것도 황금 비율에 맞춰져서 그려진 겁니다. 이 위에 보시면 1.618대 1 그림이 지금 와이드로 돼서 9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제가 아까 이렇게 9칸을 그렸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미지를 보시면요. 얘도 9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기준으로 한 줄 나오겠죠? 얘 기준으로 또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그으면 이 꼭대기와 함께 한 줄 또 나오죠. 그리고 여기 기준으로 네 여기 기준으로 쭉 내리면 또 한 줄 나오고 네.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그으면 9칸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때 내가 어떤 피사체를 어디에 배치하느냐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되게 좋은데 이 그림도 똑같습니다. 여기 그으면 손 기준으로 네 하나, 허리 기준으로 또 하나, 그리고 이 사람 하나, 이 사람 사이 하나. 이런 식으로 9칸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9칸으로 나눌 때 사람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를 가운데 많이 배치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를 좌측에,
또는 위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중요한 걸 찍겠다 그러면 그런 배치도 가운데가 보통인 거죠? 그렇죠. 정답인가요?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찍을 때 이제 시선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이분들이 보시는 시선 방향은 우리가 바라보는 좌측이잖아요. 그러면 시선 방향에 공간을 두는 게 좋아요. 등 뒤에 공간을 둔다기보다는. 왜냐면 내 앞에가 딱 막혀 있고 등 뒤에 공간이 쫙 많으면 엄청 답답하게 느껴져요. 지금 예를 들어 제가 크롭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답답하게 느끼기도 하고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 사람이 보는 방향은 뭐지? 하고 시선을 가져오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선을 주는 것과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이 손 시선을 주는 것과 이렇게 막아버리는 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네요. 차이를 가져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을 때 피사체가 보는 방향이 어딘가 그 방향을 공간을 더 주면 훨씬 더 피사체가 바라보는 방향에 그게 더 공간을 줘라.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뭘 하고 있구나, 뭘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더 알려줄 수 있는 거죠. 네, 이것도 하나의 또 꿀팁이 되겠네요. 네. 그다음 구도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샷의 안정성, 되게 안정적으로 찍고 싶다 하면 이 구도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삼각구도. 삼각구도라고 하면 보이시나요? 길이 지금 꼭지점으로부터 해서 삼각형을 그리고 있죠. 되게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나는 지금 되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찍고 싶다. 좀 노멀하게 찍고 싶다. 풍경을 찍고 싶다. 삼각구도. 삼각형을 피사체를 두고 삼각형을 만들면 돼요.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 구도겠죠. 다음 수평 구도를 보면요. 자, 보이시나요? 옆을 쭉 다리가 지나가면서 네. 지금 이 사각형 전체 프레임을 수평으로 딱 자르고 있죠. 네. 이런 것도 되게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중앙으로 가는 게 좋은 건가요? 뭐 굳이 정중앙으로 갈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제 수평이 맞아. 그렇죠. 수평이 안정적인 구도이고요. 가운데 이제 태양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태양을 중심으로 이 배들을 찍고 싶고 다리도 연출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타원 구도인데요. 타원 구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라운드, 아마도 어안 렌즈 같은 거 찍었을 때 전체를 좀 보여주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고요. 대각선 구도는 자, 보이시나요? X자를 이렇게 쫙 그어져 있는 거. 선이 보이시면 됩니다. 사진 안에 대각선으로 선이 이렇게 쭉쭉 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선은 없지만 사진 속에 있는 이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되게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봤을 때 와, 이 사진 멋있다, 잘 찍혔다라고는 하지만 와, 이 사진 삼각구도로 참 안정적이다, 수평 구도가 정말 잘 그죠. 느껴져 그런 말은 안 하죠. 대각선 구도가 선이 보이네 이렇게는 안 하지만 우리 잘 찍혔다, 멋있다는 사진들을 보면 다 이런 구도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런 구도들을 생각하고 찍은 사람들이 찍은 그런 사진들을 보면 우리는 잘 찍혔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게 왜 잘 찍혔는지까지는 잘 알지 못하죠. 근데 이제 이런 구도들이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게 약간 생각을 하고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크네요.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역동성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스펙타클한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이것도 사실 대각선 구도도 역동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내가 이 대각선 꼭지점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도 연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쭉 들어가는 느낌. 네. 그 다음 사선 구도는요. 바로 대각선이 아니라 양쪽이 아니라요. 한쪽으로만.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내가 날렵한 느낌. 그렇죠. 싹 날렵한 느낌, 역동성 있는 느낌이고요. 역삼각형. 삼각형이 뒤집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지나가는 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역삼각형은 안정적인 느낌보다는 되게 좀 지금 이것도 되게 저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다음에 수직 구도. 아래 위아래로 쫙쫙쫙쫙 뻗어 있는. 여기는 저희 해운대 마린시티. 그래. 네. 마린시티예요. 네, 해운대 마린시티인데 마린시티 아닌 줄 알았네. 네, 밑에 이제 반사되는 것들을 포함해서 아래에서 위로 쭉쭉쭉쭉 뻗어 있는. 자,
그 다음에요, 입체감을 좀 주기 위해서는요, 아까 제가 이것도 대각선 구도 나오죠. 그러니까 한 구도가 하나만을 표현하진 않아요. 한 구도가 여러 가지, 제가 설명할 때마다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는데, 입체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려 들어가는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복합 구도라는 말은요, 하나의 구도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구도가 섞여 있는 걸 말해요. 자, 이거는 수평과 수직이 섞여 있죠. 뭐 수평, 수직이랑 대각선 이것만 알아도 그렇죠. 그것만 알아도 내가 배치하고 싶은 데다 배치를 해서 찍고 싶은 것들을 찍어낼 수 있는 거죠. 수직과 수평이 있으니까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또 좀 더 멋있고 좀 입체감 있는 느낌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대기원근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요, 색깔로 이 원근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가까이 있는 것들은 좀 어두운 색, 멀리 있는 것들은 좀 뿌연색, 이런 식으로 색깔로 표현하는 건데, 요거는 좀 고급 단계에서 하는 거라서 네,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운 내용 같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만, 수평, 수직, 대각선, 사선, 요 정도만 알아도, 그 세 가지만 알아도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구도에 대해서는 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핸드폰 어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 핸드폰 어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좀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네이버 포스트에 이제 화공녀라는 포스트에서 제가 좀 출처를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거기서 추천하는 어플이 5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플마다 배경, 음식 또는 인물 이런 식으로 구별을 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카메라 360이라는 어플이 있대요. 이 어플은 근데 저도 엄청 옛날 어플 아닌가요? 옛날 어플인데 이거 지금도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있는지 보니까 지금도 있고 다운받을 수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셀카 잘 못 찍는데 그래도 셀카에는 역시 카메라 360이다. 네, 이런 말들이 있고요. 이거는 인물 보정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그래서 얼굴이나 사람의 인물의 보정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어플이라고 하고요. 스노우 되게 많이 쓰실 거예요. 스노우는 재미로 그렇죠. 많이 사람들이. 스노우는 이제 막 스티커나 이런 어떤 이미지화를 효과하는 것들로 많이 사용하는데, 저도 이제 같이 있는 막 친구들이 스노우로 장난도 많이 치고, 제가 많이 안 쓰지만 그렇게 막 사진도 찍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효과적인 부분에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좀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원한다, 나는 좀 감성파다. 감성. 네, 그렇죠. 감성파다 하면 이렇게 아날로그 필름에 있는 도쿄나 파리스 같은 것들을 다운받으셔서 전 이거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인스타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것 좀 추천드리죠. 이게 마음에 드네요. 네, 그래서 색깔을 지금 보시면 색이 딱 바뀌는 게 보이시죠? 네, 두 번째 사진 특히 요게 원본이고, 좌측에 있는 사진이 원본이고, 우측으로 딱 색을 바꾸면 이렇게 색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래서 풍경 위주 찍을 때는 이런 거 아날로그 필름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론 푸디, 말 그대로 음식 사진에 좀 특성화되어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건 배경사진. 그렇죠. 여기 좀 예시로 배경을 해놓긴 했는데, 음식에 좀 추천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름 자체가 푸디예요. 생긴 것도 뭐 포크나 나이프, 숟가락 해놓은 것처럼. 그래서 음식 사진 찍고 싶은 분들은 푸디 어플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몰디비라고 해가지고 좀 사진을 좀 느낌 있게 찍고 싶다. 감성. 이것도 감성이죠. 근데 조금 달라요. 약간 아날로그적인 감성이고, 여기는 뭐 보정에 텍스트까지 넣고 싶다. 디테일한 것들을 좀 더 살리고 싶다. 보정에 조금 더 그렇죠. 돼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이런 어플들을 근데 아까부터 계속 사용하시면- 느끼는데 발음이 영어 발음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아까 페리스 이런 것도 그렇고 몰디브.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플들을 제가 5가지 어플을 추천드리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어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또 다른 것들은 뭐 유라이크도 많이 사용하시고, 유라이크도 많이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뭐 조금 지났지만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조금 지났는데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스노우 말고 하나 또 뭐 있었죠? 스노우, 유라이크 뭐라고요? 소다. 그렇죠. 소다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방청객이 몇 번. 소다는
모르겠어요. 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 유라이크 많이 쓰더라고요. 유라이크. 그래서 유라이크도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유라이크는 좀 그것도 인물 보정에 좀 특성화되어 있는 느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용하시는 어플들 좀 좋은 거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고 그러면. 어플은 근데 여성분들이 좀 많이 쓰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나 사택인 것 같아. 아니 보통 이런 여자친구분이 보통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어플을 사실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요 어플은 기본적으로 화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정을 하실 수 있다. 나는 포토샵을 쓸 줄 안다. 그러면 원본으로 찍으세요. 그리고 보정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어플에서 물론 어플이 보정을 해주니까 되게 편한 건 있는데 우리가 이 이미지를 좀 뭐 동영상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또는 어떤 뭐 큰 이미지로 사용해야 한다 하면 어플을 쓰면 확대했을 때 깨져요. 그냥 내가 핸드폰에 찍어 그래서 깨지는 보관하겠다, 거구나. 인스타로 사용하겠다, 그 정도는 괜찮은데요. 내가 크게 쓰려고 하면 어플을 사용한 것들은 얘가 자동으로 어플 속에서 보정을 하면서 용량을 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FHD로 1920, 1080 사이즈로 찍었다 해도 어플 속에서는 뭐 720, 480, HD 사이즈, SD 사이즈 이렇게 줄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어플 사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포토샵을 할 수 있다? 그럼 어플 사용은 비추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어플.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좀 질문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제 질문을 사전에 좀 많이 받았어요. 네. 질문을 좀 하기 전에 여기 조금 채팅에 이렇게 뭐 혹시 뭐 채팅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가 한번 좀 보고 네네. 한번 볼까요? 기대된다. 화장실 가고 싶은데 뭐 등등 소리가 안 나. 아까 죄송합니다. 네. 미에로 화이브 아까운 이야기하는 거고. 네, 안 그래도 저번에도 미에로 화이버를 저희가 먹어가지고 네. 그리고 네 원본 찍고 보정 어플로 하면 안 그래도 여기 원본 찍고 보정 어플로 하면 화질 유지가 되나요? 이런 걸 물어봤는데 이건 어떤가요? 반대로 원본을 찍고 좀 더 낫죠. 좀 더 나은데 아무래도 보정이 좀 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플을 쓰기 때문에 얘도 화질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요. 근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본을 쓰니까 그래도 그나마 낫죠. 그나마 낫다. 네. 원래 어플을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인쇄용이라든지 오피셜한 그런 데 쓰기는 조금 어렵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찍겠다 싶으면 원본을 찍고요.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는 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자 나빴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물어본 건데. 그다음에 요즘 라이트룸 같은 거 많이 보정하던데. 그래서 이거 보정 어플로. 네. 라이트룸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 아닌가요? 그렇죠. 라이트룸으로도 하는데 사실 저는 라이트룸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찍는 거 자체가 보정이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닌데 그냥 간단한 보정 정도만 하고 그렇게 많은 보정을 안 하는 편이라서. 네. 저도 사실 막 보정을 막 하는 것보다 원본의 사진의 그 느낌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본인 작품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뷰티풀 사진들 많이 보시면 네 거기에서도 보실 수 있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작품이라고 찍은 것들은 사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준비를 아마 안 해요. 네, 제가 찍은 거는 지금 없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 부분은 제가 뭐 여러분들 뷰티풀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서 많이 보시면 네, 아마 저희가 사실 아직 그 사진을 좀 많이 안 올려가지고 좀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말고도 한번 경기장에서 그리고 여기 경기장에서 찍을 때 조리기 값이랑 셔터 값 중 어떤 걸 비중을 높여야 할까요? 경기장에서 찍을 때는 보통 조명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셔터보다는 그러니까 조리개 값보다는 셔터를 빠르게 셔터 값을 빠르게 가져가는 게 왜냐면 경기장이잖아요. 움직이는 사람들을 찍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셔터 값을 빠르게 가져가는 게 순간 포착에 더 유리하죠. 조리개는 넓혀놓고 그 다음에 그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해라. 조리개를 높여놓고 그러니까 조리개를 줄여놓고 어차피 조명이 밝으니까. 그렇죠. 조리개를 줄여놓고 조리개 값을 높여놓고 한마디로 네. 조리개는 크기는 줄여놓고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했을 때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손흥민 같은 세레머니 하도 막 점프할 때 그 순간 탁 잡는 것들 그런 것들이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했을 때 착착 잡아내는 거죠. 제가 반대로 말했죠. 아까 조리개 넓히고 네네네
조리개 네. 값이 높아지면 크기는 작아진다는 거. 요거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아, 저 계속 헷갈려요. 그렇죠. 그게. F 값이라고 하죠. F 값 숫자가 높아지면 크기는 작아진다. 요거를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지금 한 개만 더 읽고요. 그 라니 아이아이아이님이 휴대폰으로 선명한 보름달 사진을 찍고 싶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추석이고 했잖아요. 네. 일단 핸드폰으로 현명한 보름달 사진을 찍으려면, 보름달을 찍으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찍으면 작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확대를 하면 아무래도 깨져요. 깨져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것을 잡아서 찍으려고 하면 디지털이기 때문에 ISO가 높아져요. 그리고 확대를 하면 동시에 또 깨지고요. 그래서 선명하게 찍고 싶다 하면은 핸드폰으로 찍는 건 조금 비추드리는데, 그래도 찍고 싶다 하면 터치를 하시면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요. 그래서 터치를 하시고 밝기 바로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밝기 조절할 수 있는 바가 살짝 나오거든요. 그걸 밝기 조절을 조금 어둡게 하세요. 밝기 좀 어둡게요. 조금 어둡게. 찍히는 것보다 조금 어둡게. 그러면 그 선명한 보름달은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빛이 뿌옇게 나오는 거를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보름달의 이미지와 그 위에 뭐 토끼까지 찍어낼 수도 있는, 대신 조금 깨질 수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아무래도 없다. 핸드폰이기 핸드폰의 때문에, 한계다. 그리고 디지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정말 핸드폰을 놔둬놓고 약간 삼각대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설치까지 해놓고 하면 그나마 여러 가지 노력들을 더하면 선명하게 찍히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별 찍을 때 그런 기능들도 뭐 찍을 수 있기도 하고. 프로 기능 사용해보고. 그렇죠. 근데 방금 그 핸드폰 자체 어둡게 하는 거는 약간 좀 꿀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터치하면 생각 옆에 못했는데. 밝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조금 맞아요. 줄이면 그거 있어요. 그런 적 있어요. 탁 어두워져요, 살짝. 네, 좋습니다. 근데 오토 기능이 만약에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걸 줄였을 때 바로 안 찍으시면 오토로 또 얘가 잡거든요. 아. 그래서 오토를 끄시거나 아니면 줄이고 딱 찍거나, 아니면 프로로. 아니면 프로로 하시거나, 네, 이렇게 해주면. 네, 좋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전에 받은 Q&A를 한번 좀 빠르게 볼게요.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2편, 3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Q&A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촬영 시 끊기는 느낌 없이 화면 전환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이제 막 여행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시면 네. 막 손으로 화면을 이렇게 가렸다가 어두워졌다가 다시 손 빼면 다시 네. 다른 장소로 옮겨지고 막 네. 이런 전환을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화면 전환을 끊김없이 보여준다는 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때 편집을 생각해라 라고 했잖아요. 네. 편집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어디서 자를 건지 어디서 이을 건지를 생각하시면 자연스러운 끊김없는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가린다거나, 또는 같은 피사체, 예를 들면 뭐 핸드폰이나 또 비슷한 뭐 로고나 이런 곳으로 카메라가 갔다가 또 다른 곳에서는 반대로 그 로고에서 카메라가 빠지는. 줌인 줌아웃을 이용한. 네, 그렇죠. 그래서 같은 공통적인 어떤 피사체를 이용해서 장면을 전환한다거나, 또는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수 있어요. 카메라를 어떤 사람이 손으로 탁 쳤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싹 돌아가면서 화면이 다른 장소로 싹 옮겨지는 이런 효과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손으로 카메라를 치는 척 하면서 카메라가 동시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펜을 척 주는 거예요. 그냥 인위적으로 옮기는 그렇죠. 거예요. 인위적으로 카메라 무빙을 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다음 장소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빙을 주고 나서부터 찍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을 할 때 카메라의 끝점의 무빙과 시작점의 무빙을 딱 붙이면 카메라가 슉슉 하면서 화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뭐 프레임이란 말을 좀 들어보실 수 있는데, 동영상은 뭐 24프레임으로 찍어주세요, 뭐 30프레임으로 찍어주세요,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상은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1초에 30프레임이라는 거, 30장의 사진이 지나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막 옛날에 우리가 그림 그려가지고 책에서 이렇게 드르르륵 해가지고 막 이미지 움직이는 네, 것처럼, 언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거 많이 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봤을 때 움직이는 동영상처럼 보이는 것처럼, 동영상은 사진을 압축한 걸 영상을 만드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눈속임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끊김없는 화면 전환을 할 때는 공통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화면을 움직여서 전환을 하거나, 또는 가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좀 화면 전환에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네. 방금 아까 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편집할 거라 생각을 해서 네, 그렇죠. 자연스러운 흐름을 생각해 본다. 그런 것도 있죠. 하늘로 만약에 이런 분들 있어요. 하늘로 쭉 올렸다가 다시 반대 찍을 때 다시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고 이런 이런 식으로 이을 수 있도록. 편집점을 좀 생각을 네. 하면 네. 그 다음 걸 저희가 좀 빨리빨리 좀 볼게요. 또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역광은 그림자가 져서 안 이쁘게 나오고, 그 반대로 찍으면 빛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별로다. 적당한 빛에 그림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도. 그러니까 그림자, 역광, 이 빛의 구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빛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지금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제가 달 찍을 때 설명드린 것처럼 터치하고 밝기를 줄여서 네. 역광이지만 빛을 조금 컨트롤하는. 그것도 방법일 수 네, 있고. 그래서 내가 맞추고 싶은 데다가 터치를 하고요. 올리거나, 역광이면 어둡게 나오니까 올리거나, 반대로 너무 밝으면 좀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뒷배경에 빛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역광이란 말은. 그러면 저는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좀 이렇게 빛을 가려줘요. 손이 안 나올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빛은 보통 물론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지만 위에서 아래로 들어오는 빛 정도는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빛을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가려주고 촬영을 하면 좀 좋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리고, 역광을 찍을 때 가리고 터치하고 조정하고 바로 찰칵 찍고 이런 식으로 좀 하거든요. 그 어떤 친구가 저 카메라 찍어주다가 이렇게 찍다가 가방을 이렇게 들고 찍더라고요. 네, 이런 그렇죠. 것도 빛을 가리는 가리려고. 거죠. 네. 빛은 사방에서 들어오니까 정면도 들어오지만 사방에서 들어오니까 다른 데서 들어오는 빛을 좀 줄여주는. 네. 그러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ISO를 줄일 수 있다, F 값을 줄일 수 있다, 늘릴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거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피사체의 각도나 위치에 따른 분위기 변화, 아니면 사진의 분위기가 분위기 이런 게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서 피사체가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경우, 가운데 있는 경우 등등. 이거는 제가 아까 구도 설명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구도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고, 수평 구도, 수직 구도, 대각선 구도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것과, 피사체가 사람이라면 피사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공간을 주는 거. 그리고 피사 쪽에 만약에 너무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 그러면 가운데 쪽에 과연 내가 무언가를 놓을 건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그런 이제 여러분들의 연출에 따라서 이거는 조정할 수 있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제일 처음 이야기하신 거 네, 같아요. 그렇죠. 스토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뭔가에 그렇죠. 따라서 위치를 생각을 해라.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드시면서 네. 제가 읽을 때 엄청 지금 목말라 보이시는데, 네, 그 다음 걸 볼게요. 또 저는 카페 사진을 찍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카페의 모습과 커피, 디저트를 잘 어우러지게 찍을 수 있는 구도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저는요, 사실 카페에 가면 사진, 커피나 디저트, 그리고 카페의 모습은 따로 담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와 이 어떤 카페를 동시에 담으려고 하면 주제가 모호해지는 거죠. 나는 카페를 보여주고 싶은 건지, 커피를 보여주고 싶은 건지. 카페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은 건지. 분위기로, 그쵸. 그럼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다면 전체를 와이드하게 찍고요. 커피나 어떤 이런 디테일을 보여주고 싶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찍거나 측면에서 찍어서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죠. 네. 또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아웃포커싱으로 뿌옇지만 뒷배경을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사진은 내가 뭘 말하고 싶냐. 그렇죠. 그거를 가장 중점으로 이야기해라 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출을 높게 해서 촬영하는 것과 노출을 낮게 해서 촬영 후 보정하는 것, 어떤 것이 더 괜찮을지. 이것도 약간 딜레마 같아요. 그죠. 노출을 높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튄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얗게 날아가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노출을 낮게 하면 너무 어두워서 좀 누래 보이고 사람이 어둠침침해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노출을 높게 하면요, 보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노출을 좀 낮게 해서 보정을 해서 조금 깨지더라도 보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엄청 명확했습니다. 네, 그다음 역광 같은 건데 뭐 비슷하지만 좀 다른 질문 같아요. 역광일 때 사진을 잘 찍으려면
실루엣 찍는 방법밖에 없나요? 이것도 아까 지금 뭐 똑같은 답변이 될까요? 그렇죠. 햇빛에서 찍을 때 그림자 말고 찍으려면 거기에 초점 맞추시고 올리는 건데 아무래도 그림자를 찍는 것보다는 느낌이 좀 덜 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방법을,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을 생각을 해야 네. 된다. 네, 최신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나도 작가가 되는 법, 손쉬운 촬영 기법 및 편집 어플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까 좀 말씀을 좀 해주신 부분도 좀 네, 있는 것 그렇죠. 같아서 이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카메라라고 하면 뭔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좀 이야기하실 때 많이 나온 내용 같아서 내 휴대폰으로 사진을 잘 찍고 싶어요. 네, 지금 일반 카메라로 휴대폰으로 사진을 잘 찍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을 오늘 지금 강사님께 계속 이야기하신 내가 뭘 찍고 싶은지, 그리고 화면에서 구도를 아까 1대 1.613인가요? 그냥 16대 9. 네. 16대 어렸으면 9에서 16대 9로. 네. 네, 구등분하는 거. 그렇게 보통 보면 핸드폰에 이 구등분을 띄울 수 있더라고요. 격자가 나오죠. 네, 네네. 그걸 활용을 하면은 저 같은 초보자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좀 재밌는 질문인데 저도 이거 되게 공감했거든요. 그래서 전 차라리 용량 큰 걸 했는데 저는 맨날 용량이 부족해요. 어떻게 용량 관리하시나요? 저는요, 사실 제 핸드폰은 64기가짜리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로 SD 카드 128기가를 꽂아서 쓰고 근데 전 있어요. 모자라던데 128기가.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모든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하실 때는 C 드라이브, 한마디로 메인이 되는 드라이브가 있어요. 거기에는 저장용 어떤 프로그램이나 자료들을 보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얘가 무거워져요. 그래서 차라리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저장을 하시고요. 내가 보관하고 싶은 것들은 D 드라이브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SD나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에 옮겨 놓으시면 덜 무겁고 가볍게 돌아가면서 파일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진 촬영해 보면 같은 사진을 막 여러 개 찍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골라서 버릴 건 버려주셔야 돼요. 이건 잘 찍었다 하면 그건 보관해 주시고. 사진 정리하는 습관들을 좀 들이셔야 아무래도 자료 보관에 좋고요. 사진 정리 좀 하시나요? 저는 좀 찍으면 괜찮은 건 남겨놓고 나머지는 좀 지우는 편이고요. 특히 영상은 좀 많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영상은 용량이 크다 보니까 하나 작은 거 찍어도 용량이 큰데 사진 하나 찍으면 뭐 4메가, 5메가, 영상은 하나만 찍어도 30메가, 뭐 조금만 더 찍으면 100메가 금방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리를 이게 잘 해주시는 약간 사진 정리랑 이 집 정리랑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보통 좀 추억이 담기면 잘 못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나는 그때 이랬지 했지만 다른 사람 그걸 왜 갖고 있냐. 약간 그런 성격이 아니실까. 저도 사실은 늘 모자라요. 안 버려져요. 아니면 뭐 외장 하드나 이런 곳에 핸드폰 연결해서 옮겨 놓으시는 것도 핸드폰 자체 용량이 좀 작으시면 그런 거 잘 못 버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약간 용량 정리의 날 정해놓고. 네. 네. 알겠습니다. 사진 구도를 잡을 때 이거 제가 설명해 주셨고요. 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는데 사진을 찍고 나면 평평한 느낌이 듭니다. 사진 입체적인 느낌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네. 입체적인 아웃포커싱도 있는데 네. 그림자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죠. 네네. 빛이 동시에 들어갔을 때는 같은 거 하얗게 보이고 그림자를 생각하니까 입체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찍으실 때 나는 왜 이렇게 평평한 느낌이 들지? 그러면 여러분들 빛과 그림자를 놓친 겁니다. 네, 그림자가 조금 들어가면 바로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틀어서 찍으면 그래서 그렇구나. 살짝 틀어서 찍으면 훨씬 더 대각선으로 찍는 것들 이런 것 좀 입체적으로 많이 찍히죠. 대각선으로 찍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질문 굉장히 많았는데 아마 강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조금 이야기를 많이 답변을 주신 게 많아서 좀 빨리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채팅에 또 한 개가 나와 있어요. 왜 아이폰 사진이 더 예쁠까요? 이거 좀 주관적이지 않나요? 이거는 사실 이제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의 차이인데요. 이거는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이 또 들고 저도 사실 아이폰 사진이 더 예쁘다고 생각은 하는데 디스플레이적인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렌즈의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 만들고 있고 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렌즈나 디스플레이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주관에 좀 이거는 저도 한번 또 다른 업체 분이랑 이야기하다가 이거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사진을 찍잖아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거랑 그걸 컴퓨터로 옮겨놔서 보는 거랑 핸드폰으로 보는 거랑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대로 이 디스플레이가 표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르대요. 그리고 맞아요. 실제로 인쇄하면 또 다르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색을 쓰는 어떤 색 표현하는 방법이 아이폰이랑 그리고 이 삼성이랑 저는 삼성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것들을 다른 시스템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핸드폰에서 딱 봤을 때 예쁜데 인스타에 올렸을 때 예쁜데 하더라도 그게 인쇄가 되어서 나온다. 컴퓨터로 옮겨서 본다. 그럼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이폰이 이쁠까요는 그게 그 분 눈에는 예쁘게 보이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은 살짝 파스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안드로이드나 삼성은 좀 더 포스터적인 느낌, 좀 더 실사적인 느낌에 가깝지 않나. 그래서 또 여성분들이 아이폰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좀 뷰티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뷰티, 영어. 이렇게 네. 네, 이런저런 신경 쓰면 네. 그렇게 좀 많이.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 사진을 몇 개 보내주신 것들이 있어요. 몇 개만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좀 보내주셔서 이런 사진은 어떻나요? 라고 하면서 보내준 게 있거든요. 화면 띄워주셨나요? 잠시만요. 네, 화면 띄워주셨고요.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진은 음식을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조금 일단 수직 구도가 보이시죠? 뒤에 선이 이렇게 세 가지가 네네. 딱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수직이 살짝 누워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세웠으면 좋겠고 또 음식을 찍고 싶은데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음식이 센터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우측 하단 그리고 우측 상단 정 가운데 위에 좌측 상단엔 필요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치우고 요것만 깔끔하게 찍어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후 편집을 할 때 만약에 가능하면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약간 네. 좀 틀고 이러면 좀 수평도 좀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이나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지우기 어렵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정이 되면 좋겠다. 네. 네. 보내주신 분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실 거예요. 네, 그다음 또 다음요. 넘겨주시고. 똑같죠? 이것도 비슷한 제가 말씀드린 이건 좀 수직은 좀 맞고 그 다음에 좌상단에 있던 것도 사라졌어요. 이거보다는 훨씬 좋죠. 얘가 낫죠. 근데 조금 어두워진 감이 있죠. 보이시죠? 네. 빛에 대해서 자 얘는요. 다른 것보다 지금 손이 나왔죠. 네. 그리고 이거 밑에 지금 뭐 치마를 입으신 것 같은데 이 치마 요런 이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과 상관없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 플레이트나 예를 들어서 뭐 나이프나 포크 정도는 네. 같은 데코로 볼 수 있는데 밑에 있는 치마나 손은 빼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잘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찍을 때 뭐 피자를 하나 들고 가까이서 피자를 찍어준다거나 아니면 더 내려가서 피자를 찍어준다거나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전체라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좀 더 피자에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평 구도. 네, 수평 구도가 맞고요. 네. 물론 지금 책들이 조금 뒤죽박죽 놓여 있긴 하지만 네. 너무 정적으로 딱딱딱딱 놓여 있으면 딱딱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평으로 이미 안정적인 구도를 잡아줬다면 책들은 조금 누워 있거나 뒤죽박죽 되어 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제가 가장 좀 우아하고 봤던 건 뭐냐면 지금 책이 두 개잖아요. 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책과 맨 아래에 있는 책이 같은 책이에요. 그렇네요. 같은 이름을 가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건 생각하고 찍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다음으로 이것도 지금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약간 자랑하려고 보내신 거 같아요. 이거 잘 찍으셨는데요. 네. 빛 그림자를 잘 적용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빛이 나오고 있는 곳과 빛이 비치고 있는 곳 그리고 거기에 딸린 어떤 배치들이 되게 깔끔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조금 아쉬운 건 배치를 약간 좀 살짝
이쪽으로 밀면 이쪽으로 민다. 지금 좌측 공간이 좀 많이 비어 네네. 있는데 살짝 밀고 여기를 저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아, 그래서 조금만 밀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너무 센터에 있기 때문에 살짝 밀고 당기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래서 좋은 사진입니다. 얘와 얘. 이것도 괜찮은데요.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세 가지 중에 뭘 찍고 싶은 거죠?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다 찍고 싶었던 게 다 찍고 아닐까요? 싶었으면 좀 더 뺐어야죠. 아, 와플도 잘렸고 여기에 지금 주스도 잘려 있죠. 여기 옆에 데코도 잘렸고 조금 더 빼서 다 찍거나 아니면 좀 더. 좀 더 들어가서 하나만 좀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거나 이거 지금 이걸 찍고 싶으셨던 거 같은데. 뭐 아래 거를 찍고 싶었으면 아래 거에 더 내려가서 찍어주시거나 뭘 찍고 싶으셨죠?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사진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조금 아쉬운 건 이 창문을 좀 더 보여주면 어땠을까? 좀 답답한 느낌이 있죠. 탁 막혀서. 그래서 대신 이건 좀 제 생각에는 인스타 감성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다 인스타 감성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쪽을 주면 창문을 좀 더 주면 좋겠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얘는요 아까 제가 말했던 시선 방향,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 강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데 문제는 강 너머에 뭐가 있는지가 안 보여요. 너무 답답해요. 저는 이 강 너머에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싶은지 저도 보고 싶은데. 약간 이 노 부부를 찍고 그냥 그것만 그런 목적이라면 가운데로 갔어야 됐나요? 아니죠. 그러면요. 배경을 날려야죠. 좀 더 좀 더 들어가서 들어가서. 배경을 블러로 팍 날려버리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게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포커스가 딱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뒷 배경이 보이지 않더라도 저 노부부가 되게 행복하게 앉아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뒷 배경이 깔끔하게 다 보이는데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니까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죠. 펜 포커스. 그렇죠. 저 뒤에까지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사실 구름 사진은 망할 수 없는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먹구름만 아니라면 망할 수 없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구름이 워낙 좀 다양하고 예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뭐 나쁘다, 좋다. 왜냐하면 구름 말고는 다른 피사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표현하기 조금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색감은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밝게 하고 싶어요. 고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날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구름을 표현하고 싶으면 원래 구름이 빛과 같이 있기 때문에 좀 어둡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구름을 표현하고 싶으면 햇빛이 같이 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밝게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얘도 뭘 표현하고 싶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고요. 동시에 옆에 와인잔 하나만 좀 안 잘라 먹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 와인잔이 너무 아쉽다라는 그렇네요. 생각이. 지금 뭘 네. 표현한 걸까요? 그렇죠. 이게 뭐 초를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건지. 근데 저 같아도 이렇게 찍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이거를 다 그 책, 음료, 와인잔, 캔들 이거를 다 나오고 싶어 했다면 괜찮은 사진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제가 뭐예요? 와인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캔들하고 같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안 되죠. 근데 여기는 모르겠어요. 뭐 말차인지 뭐 녹차인지 모르겠지만 초록 색깔 음식과 뒤에 또 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표현하고 싶은 거지? 좀 더 좀 더 넓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피사체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네, 이 정도. 네, 까지. 여기까지 다 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저도 옆에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정말 말 빨리빨리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오늘 많이 배우게 됐는데요. 여러분 오늘 배우신 걸로 여러분들 나중에 사진 찍을 때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있으시다. 이게 오늘 강의 보신 분들에 한해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저 부티프 뭐 DM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또 PD님께서 답변을 아마 해주실 거죠? 네. 네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2탄, 3탄 또 해주실 거죠? 네라고 했습니다, 방금.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이렇게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부티플 클래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저희가 이번 시리즈 중에 마지막으로 또 마음건강 클래스, 코로나 블루 시대에 우리가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마음건강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전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